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요국 가운데 저조한 실적을 내며 비관론이 팽배했던 국내 증시. 하지만 지난 6월 3,000선을 돌파한 이후 4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추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멀지 않은 5,000p ETF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는 4,000선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된 느낌입니다.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4,000포인트 돌파는 이게 단순히 지수 상승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결과라고 이제 봅니다. 과거처럼 이제 경기 민감주가 돌아가면서 올라가던 순환장이 아니라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방산 같은 구조적인 성장 산업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핵심 요인은 실적, 정책, 그리고 수급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적 레벨업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재고 조정이 끝나고 설비 투자가 다시 돌기 시작했고요. 제품 믹스도 고사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가이던스 상향 빈도도 과거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수의 바닥선을 위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둘째는 이제 정책, 지배 구조의 변화입니다.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자사주를 소각하든지 자본 효율성 개선 같은 가시적인 주주 환원들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시장의 상시 할인, 소위 이제 K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멀티플이 자연스럽게 재평가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급과 유동성입니다. 달러 변동성이 진정되는 구간마다 이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연금 투자자라든지 개인, 적립식 자금들이 대표 지수, 대형주 중심으로 결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4,000 돌파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이 또 받쳐주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5,000p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5,000p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견고한 거시 경제 기반이 필요한데요. 이제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사이클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면은 이제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된다면은 단기적인 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향후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전제는 이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 즉 EPS가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메모리만 이끄는 장세에서 벗어나 비메모리나 플랫폼, 컨텐츠, 이익 분산이 나와야지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의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선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이 이어져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역풍 완화가 필요합니다. 금리 급반등, 달러 급강세, 지정학적 충격 같은 외부 변수들이 이제 동시에 불거지지만 않는다면은 꾸준한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시 환경 측면에선 연준의 금리 경로가 가장 큽니다.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유동성 유입이 기대가 되지만 인하가 지연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단기 조정도 염두에 주셔야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재부각으로 가이던스 하향이 확산된다면은 주가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 정책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 같은 게 갑작스럽게 등장하지만 않는다면 5,000p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또 금리와 같은 지표들을 잘 체크를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코스피는 최근까지 무려 64%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일본 니케이 상승률 24%, S&P 500 상승률 15%를 제치면서 상승률 1위에 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좀 분위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의 AI 빅테크 중심 장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쏠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과 산업 분화가 이제 부각됐습니다. 한국 시장은 사실 이제 AI, 반도체, 공급망, 방산,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핵심 산업의 중간재 협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엔비디아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미국 대형 성장주의 멀티플이 높아진 반면
한국의 이익 개선 대비 밸류에이션 갭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 한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또한 정부의 배당 친화 정책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자금까지 이제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ETF 쪽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 흐름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이제 뭐 연초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ETF 쪽으로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이제 동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장 대표 지수형 상품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섹터나 테마도 이제 선택돼서 투자하신 부분이 커졌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 지수형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엄청나게 확대된데요. 이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시총 1등, 2등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대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하는 ETF인 뭐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 미국 시장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로 이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포모를 느끼시지 않기 위해서 대표 지수형으로 투자하는 스마트한 전략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대요. 또한 이제 연초 이후에 국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조선이나 고배당, 반도체 등 이제 실적이 기반되면서 정책적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ETF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발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 지수 ETF에 또 많은 자금이 몰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지수 ETF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은지도 궁금한데 일단 섹터를 주목해 봐야 한다면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할지도 궁금한데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반도체 AI 밸류 체인입니다. 네.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동반 확장되면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한 분야도 놓치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강점이 있는 만큼 반도체 AI 분야를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배당이나 퀄리티, 주주환원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ROE나 뭐 프리캐시 플로우가 개선되고 정책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게 된다면은 멀티플 디스카운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자사주, 소각, 배당 증가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면 관련 기업들의 구조적 재평가 신호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주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방산이나 원전 인프라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에너지 안보라는 이제 장기 수요가 수주에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뉴스 플로우를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AI 지금 단연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인 만큼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배당과 주주환원 관련해서 뉴스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금융 관련 섹터도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상반기 주도 섹터였던 원전과 방산 그런 인프라 관련주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섹터 내에서 종목별 투자할 때 가장 크게 저희가 조금 두려워하는 게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또 ETF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ETF를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일단은 먼저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면서도 주도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액티브 ETF인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가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 전반의 EPS 업그레이드와 주주 환원 스토리가 살아있는 주도주 선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불어 이 ETF 같은 경우는 액티브 구조라서 이제 섹터나 종목 미세 조정으로 코스피 베타에 거기다 알파까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시장 대표 ETF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응하시기에는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솔 AI 반도체 소부장 ETF가 있습니다. 뭐 HBM이라든지 첨단 패키지, 장비, 소재까지 밸류체인 전반이 확장 중인 만큼 이제 국내 소부장 강점을 섹터 바스켓에 담아서 개별 이슈 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제 국가 간 동맹 수요가 대형 수주나 장기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가치성이 높은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K 방산의 경우에는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K 방산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AI 전력 테마의 경우 이제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이 이제 병목 전력 인프라인 만큼
변압, 송배전, 그리고 개폐, 냉각 등에 분산 투자하는 이런 ETF를 선택하시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투자의 코어 같은 경우에는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 ETF로 이제 방향을 잡으시고, 성장 엔진은 솔 AI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제 구조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K방산이나 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가장 뜨거운 키워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반도체 AI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 추세가 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좀 하반기를 이끈 이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 AI였는데 내년에 시장 주도주라고 한다면 좀 어떤 섹터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반도체가 조금 더 내년에도 좋은 반도체가? 모습을 보일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이제 HBM 수요에서 벗어나서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이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까지도 실적을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리고 내년까지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시장을 이끌 주도 업종은 반도체 AI가 될 것 같다. 부장님의 의견까지 또 들어봤는데 저희 사실 ETF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성장주만 담는 분들도 없고 배당주만 담는 분들도 없고 맞습니다. 요즘에는 좀 골고루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우리가 네. 좀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담아야 될지 성장주 뭐 30%, 배당주 30%, 뭐 방어주도 저희가 네. 사실 시장 하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이제 주도주라든지 성장주 비중을 이제 60%, 70% 이상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방어적인 성격의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경기 방어주라든지 시장 대표 ETF 같은 경우를 70% 이상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만 지금같이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불장에서는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을 반드시 30-40% 이상은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대표 지수라고 하면 뭐 코스피 200 예, 맞습니다. 이런 뭐 지수. S&P 500, 나스닥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 네. 나라의 그 국가의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투자하는 ETF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ETF를 지금같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30%는 코어로 좀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질문 드렸는데 오늘은 5000P 시대 ETF를 활용한 투자 대응 전략에 대해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